현진건의 사립정신병원장. 생각하면 재작년 겨울 일이다. 나는 오래간만에야 고향에 돌아갔었다. 10여 호가 넘던 일갓집들이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포플러 잎보담도 더 하잘것없이 흩어진 오늘날에야 말이 고향이지 기실 쓸쓸한 타향일 따름이다. 비록 초가일 망정 20여 간이나 되는 우리 집도 5간 오막살이로 찌그러들어 성밖 외다른 동리에 초라하게 남았고, 거기는 칠순에 가까운 아버지와 40이 넘은 계모가 턱을 고이고 앉았을 뿐. 아들도 남부럽지 않게 많지만은 제입 풀칠하기에 바쁜 그들은 부모님 봉양할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몇 달 만에야 한 번, 몇 해 만에야 한 번 집안으로 기어드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요 손님이었다. 쌀밥 한 그릇, 고깃국 한 대접을 만들어 먹이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고심하는 것을 잘 아는 나는 얼른 대미다 보고는 선선히 일어서는 것이 항례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 신세와 우리 집안 형편을 늘어놓자는 것은 아니다. 음산하고 참담한 내 동무 하나의 이야기를 기념삼아 적어두자는 것이다. 아버지 집을 총총히 뛰어나온 나의 발길은 몇 안이 되는 친구가 구락부 삼아 모이는 L군의 사랑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무조건으로 나를 환영해 주었다. 반가움, 즐거움은 이야기의 즐거움으로 옮겨갔다. 서울 형편 이야기, 글 이야기, 생각 이야기를 비롯하여 친구들의 가정에 일어난 에피소드까지 우리의 화제에 올랐다. W군이 어째 보이지 않나? 요새도 은행에 잘 다니나? 나는 그 사랑의 단골축의 하나인 W군의 소식을 물어보았다. 이번 정리통에 그나마 미역국을 먹었네. 하고 주인 되는 L군이 얼굴을 찌푸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래었다. 이 W군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헐길 할 길 없는 형편이었다. 본디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그는 18살에 백부에게로 출계를 하게 되었다. 양자간 덕택으로 즉시 장가는 들 수 있었으나 사람 좋은 양부는 남의 빚봉수로 말미암아 씩씩지 않은 시골 살림이 일조에 판들고 말았다. 그는 처가에 몸을 의탁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처가 또한 넉넉지 못한 형세이다. 조반 석죽도 궐할 때가 많았다. 넉넉한 처가살이도 하기 어렵다 하거든 하물며 가난한 처가살이랴. 목으로 넘어가는 밥 한 알 두 알이 바늘과 같이 그의 창자를 찔렀으리라. 이대도록 고생에 부대끼면서도 그는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언제든지 싱글싱글 웃었다. 그는 말 한마디를 해도 웃지 않고는 못하는 낙천가이였다. 서울에 올라와서 고학을 할 때 살을 에어내는 듯한 겨울날 속옷을 빨다가 손이 몹시 시리면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쩔레쩔레 흔들며 이놈의 손가락이 벼랑간에 왜 뻣뻣해지나? 하고도 웃었다. 밥을 짓다가 연기가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비비면서도 그는 히히 하고 웃기를 잊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몸은 여지없이 말라갔다. 뼈하고 가죽으로만 접한 듯한 얼굴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점 날 것 같지 않았다. 가장 기쁜 듯이 웃을 때면
입가는 마치 누비를 누벼놓은 듯이 여러 가닥 주름이 잡혔다. 만사를 웃고 지내는 그의 엄만 처가살이는 견디지 못하였던지 작년 봄에 남의 협호를 얻어 자기 식구를 끌고 나왔다. 백판으로 살림을 차리고 보니 그 궁색한 것이야 당자 아닌 나무론 상상도 못할 것이 있었으리라. 있는 친구에게 쌀되를 끼어가면서 그날을 보내던 중 여러 가지로 주선한 끝에 T은행의 고원으로 채용이 되었었다. 25원이란 월급이 비록 적지만은 그들의 가정에겐 생명의 줄이었다. 그런데 그 줄이나마 끊어졌으니 그는 또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더구나 그는 벌써 12살 먹은 맏딸, 8살 되는 둘째 딸, 4살 먹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인가? 나는 탄식하였다. 요새는 사립정신병원장이 되셨지요? 하고 익살 잘 부리는 S군이 낄낄 웃었다. 웬 방은 이 말에 땡땡그르르 웃었다. 사립정신병원장이라니? 나는 웬 까닭을 몰라서 채쳐 물었다. 출근 오전 7시, 퇴근 오후 6시, 직무 중 면회 절대 사절, 일시라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할지니 변소 출입도 엄금 하고 S군이 복받치는 웃음을 못 참을 채 방 안의 웃음소리는 또 한 번 높아졌다. S군의 설명을 들으면 W군에게 P란 친구가 있었다. 워낙 체질이 나약한 그는 어릴 적부터 병으로 자랐었다. 성한 날이라고는 단지 하루가 없었다. 가난한 집 자식 같으면 딴김을 벌써 맡았으련마는 다행히 수천 석군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덕에 삶과 녹용의 힘이 그의 끊어지 않는 목숨을 간신히 부지해 왔었다. 자식이 그렇게 허약하거든 장가나들이지 않았으면 좋을걸. 재작년에 혼인을 한 뒤부터 그의 병세는 더욱 덧쳐진 모양이었다. 금년 봄에 첫 딸을 낳은 뒤론 그는 실성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다. 미치고 보니 자연히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부모 친척까지 그와 오래 앉아있기를 꺼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병자를 내어보낼 수도 없고 혼자 한 방에 감금해두는 것도 또한 염려스러운 일이라 그때 W군이 사립정신병원장이 된 것이다. 날이 마치도록 미친 이의 말벗이 되고 보호병 노릇을 하는 보수로 W군은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돈 10원씩을 받게 된 것이다. 사립정신병원장. 나는 속으로 한번 외워보았다. 나의 가슴은 한 금은밤 빛같이 캄캄해졌다. 그날 저녁에는 W군을 만났다. 원장 영감, 인제야 퇴근하셨습니까? 하고 S군은 또 낄낄댄다. 방 안에 다시금 웃음이 터졌다. W군은 또한 빙그레 웃었으되 그 샛노란 얼굴엔 잠깐 검은 그림자가 지내가는 듯 하였다. 오늘은 별일 없었나? 친구들은 W군을 중심으로 둘러앉으며 L군이 물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번쩍이었다. 여보게 말도 말게. 오늘은 정말 혼이 났네. 하고 W군은 역시 싱글싱글 웃는다. 왜? 여러 사람의 눈은 호동그래졌다.
지랄이 점점 늘어가나 보대. 오늘은 문을 첩첩이 닫고 늘 하는 그 지랄을 하더니만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덤비대. 칼은 또 웬 칼인구? 낮에 밤 까먹으라고 내온 것을 어느새 집어넣었던가 보대. 그래, 곧 그 칼을 빼앗았나? 그까짓 것 안 빼앗았으면 어떨라고. 설마 미친놈이 사람 죽이겠나? 하고 W군은 또 웃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웬일인지 치운 듯이 떨고 있었다. 자네도 좀 실성실성 하이그려. 미친놈이 사람을 죽이지 성한 놈이 사람을 죽이나? 거기 모인 친구의 하나인 K군이 그 귀공자다운 흰 얼굴이 조금 푸르러지며 이런 말을 하였다. 성한 사람 같으면 푹 찔르지만 칼을 들고 남의 목에 겨누며 한참 지랄을 하더니 그대로 퍽 쓰러지대 그려. 자네 오늘 운수가 좋았네. 문을 첩첩이 잠그고 그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정말 찔렀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L군은 아질아질한 듯이 몸서리를 친다. 문을 왜 쳐잠그는가? 나는 또 설명을 요구하였다. 자네는 참 모를 걸세 하고 W군은 설명해 주었다. 피의 증세는 소위 공인증이란 것이었다. 천연스럽게 앉아있다가 문득 눈을 홉 뜨고 그 백지장 같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아이고 저놈들이 또 온다. 아이고 저놈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라고 황급하게 중얼거리며 숨을 곳을 찾는 듯이 방 안을 쩔쩔매다가 여보게 W군 문 좀 닫아주게. 문 좀 닫아주게. 라고 비두발괄 하는 법이었다. 그러면 W군은 할 일 없이 사랑 중문을 닫고 그들 있는 방문이란 방문은 미닫이며 덧창이며 바깥문까지 모조리 다 걸어야 한다. 그래서 방 안이 침침해지면 개한테 쫓긴 닭 모양으로 방 한 구석에 고개를 쳐박고 있던 미친이는 고개를 번쩍 들고 사면을 두리번 살핀다. 그러다가 벼랑간 히 라고 마디마디 끊어진 웃음을 웃는다. 이 웃음소리를 따라 그의 홉뜬 눈이 점 번들번들해지자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 어린 반푼어치 없지? 히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1시간가량 지내면 제풀에 지쳐서 그대로 쓰러지는 법이었다. 그런데 오늘도 법대로 또한 문을 다 잠그고 한참 발광을 하다가 문득 품속에서 창칼을 쑥 빼어들더니 W군에게 달려들어 그 칼을 목에다 겨누며 이놈 죽일 놈 네가 나 잡으러 온 것이지? 이놈 내 칼에 죽어봐라 하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다행히 그대로 쓰러졌다고 한다. 자네 오늘 10년 감수는 했겠네 하고 L군이 소리를 떨어뜨린다. 글쎄 원장 노릇도 못해 먹겠는걸 하고 W군은 또 히히 웃어 보이었다. K군의 주최로 그날 밤에 우리는 해동관이란 요리집에 가게 되었다. 일행이 거진다 외투를 걸쳤건만 W군 홀로 옥양목 겹 두루막 자락을 찬바람에 날리며 가는 다리를 꼬는 듯이 하여 걸어가는 양이 눈물겨웠다. 요리상은 벌어졌다. 셋이나 부른 기생의 기름내와 분내가 신설로 김과 한대 설이었다. 장구 소리와 가야금 가락이
서로 어우러지자 한가한 고로 웅장한 단가며 멋질리고 구슬픈 육자배기가 단 입김과 함께 둥둥 떠돌았다. 술은 여러 차례 돌았건만 나는 조금도 취해지지를 않았다. W군의 존재가 어쩐지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 첫째로 그의 주량이 나를 놀래게 하였다. 서울에서 고학하던 시절 학비를 넉넉히 갖다 쓰는 친구가 청요리 집으로 가난한 놀이를 하려면 강권하는 것을 떨치다 못하여 배갈 한 잔에 누른 얼굴이 홍당무로 변하며 그대로 쓰러지던 그였다. 그런데 오늘 저녁엔 비록 정종일 망정 10잔이 넘었으되 조금도 취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빼빼 마른 팔뚝을 반만 걷어 요리상 위에 세운 채 기생이 따라주는 대로 그는 꿀꺽꿀꺽 들이켜고 있었다. 자네 웬 술을 그렇게 먹나? 마침내 나는 W군을 향해서 의아한 듯이 물었다. 왜 나는 술도 못 먹는 줄 알았나? 하며 W군은 또 히히 웃어 보였다. 여보게 W군 술이 어떤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나. 한 동이를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네. 식전해장도 세 사발은 먹어야 견디네. S군이 도리어 내 말을 의아하게 여기는 듯이 가로채더니만 여보게 W군, 자네는 자네 말짝으로 그 눈알 만한 잔 가지고는 턱이 아니 될 터이니 곧부로 하게. 그것도 좋지. 나만 그럴 것 있나? 우리 모두 곧보로 하세 그려. 곧보는 들어왔다. 처음에는 먹을 듯이 모두들 W군의 말에 찬동을 하더니만 곧보에 술을 붓고 보니 끔찍하던지 감히 마시려 들지 않았다. W군 홀로 제 곧보를 기울이고 말았다. 자네들도 들게 그려 하고 한 두어 번 권해보았으나 잘들 들지 않음에 저 혼자 연거푸 5잔을 들이킨다. 그는 자기의 비색한 신수와 악착한 형편을 도무지 잊은 듯 하였다. 그와 반대로 모인 중에도 자기 혼자 유쾌하고 기쁜 듯 하였다. 기생 하나이 장고를 메고 일어서자 앞장서서 얼씬덜씬 춤을 춘 이도 W군이었다. 꽉 잠긴 목으로 남 먼저 에라 만수를 찾은 이도 W군이었다. 놀이는 끝장날 때가 왔다. 꽹가리 소리가 사람의 귀를 찢었다. 춤추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게 되었다. 이제 그만 가세구려. 술이 덜 취한 L군이 마침내 이런 제의를 하였다. 우리는 그 말에 찬동을 하며 외투를 떼어 입었다. 그때에도 한 팔로 요리상을 짚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아직 술병을 기울이고 있던 W군은 문득 뽀이를 불러서 신문지를 가져오라 하였다. 신문지를 받아들자 그는 약식이며 떡 같은 것을 주섬주섬 싸기 시작하였다. 여보게 창피하네. 그만두게. K군이 눈썹을 찡기며 말리었다. 어떤가? 내 돈 준 것 내 가져가는데. 하고 W군은 역시 웃으며 벌벌 떠는 손으로 쌀 것을 줍기에 바쁘다. 이제 그만 싸게. 에이 창피스러워. 하며 K군은 고개를 돌린다. 마침내 W군은 쌀 것을 다 싸가지고 송편과 약식이 삐죽삐죽 나오는 봉지를 들고 비슬비슬 일어선다. 그때 K군의 단골이라는 명옥이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원장 영감댁은 오늘 밤에 큰 잔치를 하겠구먼 하고 비웃적거리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W군은 나는 듯이 명옥에게로 달겨들었다. 인연? 뭐이 어째? 라는 고함과 함께 W군의 손은 철썩하고 명옥의 뺨에 올라붙었다. 명옥은 애고 외마디 소리를 치고 쓰러짐에 W군은 미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원장댁? 큰 잔치? 큰 잔치? 라고 뇌이면서 발길로 엎어진 계집의 허리를 찼다. 이 야단통에 W군의 떡 싼 봉지는 방바닥에 떨어져 흩어졌다. 나는 이 싸움의 원인이요 사랑에 뭉친 봉지를 얼른 주워서 방 한 구석 장고 얹혔던 자리 위에 올려두었다. 싸움은 벌어졌다. K군이 명옥의 역성을 들며 W군에게 덤빈 까닭이다. K군은 W군의 목덜미를 잡아 회술래를 돌리다가 이 자식이 미친놈하고 같이 있더니 미쳤나배. 왜 사람을 차며 지랄 발광을 하노? 하며 휙 뿌리침에 W군은 비실비실 몇 걸음 걸어 나오다가 방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팍 거꾸러졌다. 그럴 겨를도 없이 엎어진 이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곧 K군에게로 달겨들었다. 우리는 황망히 그의 팔을 잡아 만류를 하였는데 그때 그의 얼굴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몸서리가 끼친다. 엎어질 때 다쳤음이리라 앙담은 이빨엔 피가 흘렀다. 그 경성 드뭇한 눈썹이 아라리 일어섰으며 핏발선 눈엔 그야말로 불이 나는 듯 하였고 이마엔 마른 가죽을 뚫고 나올 듯이 푸른 힘줄이 섰다. 그러나 그것보담도 마치 납을 끓여 부은 듯한 그 얼굴빛, 실룩실룩하는 살점 하나하나에 떠는 듯한 그 꼴이란 더할 수 없이 무서웠다. 입에 거품을 버글버글 흘리고 미친놈하고 같이 있으면 어쨌단 말이야. 미쳤으면 어쨌단 말이냐. 응? 너는 돈 있다고. 너는 돈 있다고. 하고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아붙이며 K군을 향해 몸부림을 쳤다. 순한 양 같은 이 낙천가가 비록 취중일망정 사나운 짐승같이 날뛰며 악마보담도 더 지독한 표정을 할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하였으랴. 간신히 뜯어 말려서 먼저 K군을 보내고 L군과 S군과 나는 이 W군을 진정시켜서 얼마 만에야 그 요릿집 방문을 나오려 하였다. 그때 W군은 무엇을 찾는 듯이 연해 방안을 살피다가 아까 내가 얹어둔 봉지를 발견하자 그의 눈은 이상하게 번쩍이었다. 그의 뜻을 지레짐작한 나는 얼른 그 봉지를 집음해 그는 내 손에서 그 봉지를 빼앗듯이 받아가지고 방바닥에 태기를 쳤다. 그러자 그는 헤어진 음식 위에 거꾸러져서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그의 얼굴과 손은 약식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복돌아, 약식 안 먹어도 산다. 복돌아, 송편 안 먹어도 산다. 한동안 그는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며 목을 놓고 울었다. 문득 울음을 뚝 그친 그는 무엇을 노리는 듯이 제 앞을 바라보더니만 나를 향하며 여보게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것이 어떻겠나? 우리는 어리둥절하며 그의 입만 바라보았다. 아니, 그럴 일이 아니다. 그 어린 것을 칼로 찌를 거야 있나? 차라리 목을 눌러 죽이지.
목을 누르면 내 소나기 밑에서 파득파득 하겠지. 여보게, 누구를 죽인단 말인가? 마침내 나는 물어보았다. 우리 복돌이를 말일세.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 것보담 모두 비끄러 매놓고 불을 질러버릴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전신에 소름이 끼치었다. 내 자식 죽이면 저희들은 성할 줄 알고? 그놈들도 내 손에 좀 죽어야 될걸? 하고 벼랑간 그는 소리쳐 웃었다. S군이 W군과 바로 한 이웃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취한이를 맡기고 돌아왔었다. 그 이튿날 S군의 말을 들은즉 W군의 집에서 악머구리 떼 같은 어른과 아이의 울음이 하도 요란하기에 자다가 말고 가보니 W군의 부인은 어떻게 맞았던지 마루에 늘어진 채 갱신도 못하고 아이 새끼는 기둥 하나에 하나씩 밧줄로 친친 메어두었으며 W군은 손에 성냥을 쥐인 대로 마당에 쓰러져 쿨쿨 코를 골고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 날 차로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W군은 사립정신병원에 사무가 바빠 나를 전송도 해주지 못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5달가량 지냈으리라. 나는 L군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W군이 마침내 미치고 말았다. 그는 오늘 아침에 P군을 단도로 찔러 그 자리에 죽이고 말았네. P군의 미친 칼에 죽을 뻔하던 그는 도리어 P군을 죽이고 만 것일세. 나는 이 편지를 보고 물론 놀래었으되 어쩐지 의뢰이 생길 참극이 마침내 실현되고 만 것 같았다.